요즘 정치권에서는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300여 년 전 프랑스 루이 16세 시절의 사건을 들비면서 때 아닌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정치권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즉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프랑스 사회는 무능한 프랑스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영국과 사이가 나빴던 프랑스는 이때 마침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영국과 오랜 앙숙이어 관계에 있던 루이 16세 프랑스 정부는 미국 독립운동을 지지해 주면서 막대한 전비를 지출해서 미국 독립운동을 도와주게 되어 이때부터 프랑스 재정을 휘청거리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 무리한 재정 지출로 프랑스 정부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그동안 향락에 빠져있던 프랑스 귀족들과 무능한 프랑스 정부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시키게 되었죠. 프랑스 혁민들은 이에 불만을 갖게 되고 그 불만이 점점 쌓여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프랑스 정부는 정부의 자문기관격인 이른바 명사회의니 삼부회의니 하는 귀족들만의 회의를 만들어서 경제난을 타개하려 하였으나 공연물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다 못한 프랑스 시민 대표단에 일어나서 국민회의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프랑스 정부에 항의하자 루이 16세는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해 보려고 하자 이들은 상위 군인회관에 있던 무기고를 탈취해서 무장한 후에 그동안 프랑스 황제나 프랑스 귀족들의 권력의 상징물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죠.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것은 파리의 제일 중요한 요새로서 바스티유 감옥이라기보다도 무기와 탄약을 그곳에 저장하고 있었던 무기고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전복시키려는 정치범들을 이곳에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장한 국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라고 하자 바스티유 감옥을 수비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는 대포까지 동원하면서 무장 프랑스 시민군의 공격을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바스티유 감옥은 시민군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바스티유 감옥 자리는 공원으로 변해있지만 이 사건으로 역사상 프랑스 혁명이라 부르는 유명한 곳이 되었죠. 이때 시민군을 진압하던 진압군 사령관들도 소위 시민의 국민 방위를 진압하려 하지 않아서 루이 16세는 이미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고 하죠. 이런 와중에 하늘도 무심하게 기상이 이상으로 인한 대흉작으로 인해서 빵값이 치솟고 국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국민들의 불만과 원망이 폭발일보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할 수 없이 시민들의 국민회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강성 국민회의 압력에 호사비나 다름없는 국민회의를 애국 세력의 힘으로 눌러보려고 루이 16세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등 애국 왕들에게 구원 요청을 하다가 들통이 나자 1791년 6월 20일 몰래 국경 근처를 빠져서 망명하려다가 혁명군에게 붙들려서 루이 16세는 국경 근처 탐플탑이라는 곳에 유폐당하고 말죠. 이때 루이 16세를 도와주려고 했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왕국은 프랑스 혁명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프랑스를 대표하는 프랑스 혁명군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동맹군과의 전쟁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군의 주축이 된 프랑스군은 전쟁이 시작되자 전쟁을 지휘하던 핵심 장교 9,000명 중 약 6,000명이 오스트리아로 망명하려고 탈영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동맹군에 지고 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때부터 시민혁명군이라고 부르는 국민회의에서는 루이 16세의 왕비인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 앙뚜네트 와트가 자기 친정인 오스트리아와 동맹국인 프로이센과 내통해서 망명하려 한 것이라면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투의 대전 원인이 국왕 일가 때문이라고
패방 원인을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패전한 데다가 식량이 부족한 프랑스 국민들의 인심은 날로 험악해지기 시작하고 인프레가 발생했는데, 이때부터 루이 16세의 처 앙뜨네와트 친정국인 오스트리아는 루이 16세를 프랑스 혁명의회가 심한 대우를 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혁명 국경 넘어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는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게 생겼다면서 전국의 위기를 호소하자 각지에서 의용군이 파리로 집결하게 되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동맹군과 다시 붙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 의용병이 부른 노래가 라 마르세이즈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지금의 프랑스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운인 것은 이때 사기가 왕성했던 의용군이 잘 싸워줘서 의용군 47,000명이 프로이센군 3만 5천 명이 8시간에 걸쳐 싸운 결과가 프랑스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을 얻은 무장의용군들은 왕국을 습격해서 왕을 유폐시키고 6명의 임시 내각을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대표를 뽑아서 소위 국민공회라는 것을 소집하게 됩니다. 이날부터 군주제가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없어지는 결과가 된 것이죠. 결국 루이 16세와 왕비 앙뜨네와트를 1794년 1월 21일 콩코드 광장에서 프랑스의 그 유명한 탄두대에 루이 16세를 묶어놓고 참수형을 실시했죠. 국민공회는 왕비 처형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다가 오스트리아 친정이 반발할 것이 아니냐는 문제로 루이 16세가 처형된 지 10개월 갑론을박하고 있다가 엉뚱하게도 그녀가 생전에 온갖 사치와 향락의 화신이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루이 16세의 배우자인 마리 앙뜨네와트도 그해 10월 16일 향년 38세의 젊은 나이로 탄두대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앙뜨네와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죠. 하기는 듣기는 했지만 그녀가 어떤 인물인가는 마치 그녀가 온갖 사치와 향락의 상징이나 되는 것처럼 귀를 들어보신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녀가 오스트리아 여성으로서 당시 국가와 국가 간의 결혼 때문에 그녀가 프랑스에 시집을 와서 온갖 향락과 사치를 부려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얘기는 넌센스에 불과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비운의 루이 16세의 배우자 마리 앙뜨네와트가 어떤 여인인가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루이 16세의 시절로 돌아가 보기로 합시다. 역시 프랑스는 루이 16세가 황제에 오르면서 재정은 파탄이 되고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불만은 당시 그러한 국민들의 삶을 아랑곳하지 않고 프랑스 사회의 귀족 출신들이 각종 세금 면세와 온갖 향락을 누리면서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추기경, 로마 카톨릭 성직자와 귀족들은 쾌락의 향락에 빠져 있었던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당시 루이 16세는 이러한 귀족들의 향락에 빠져 있는 꼴을 보다 못해서 나름대로 명사회들로 꾸며진 명사회니 산부회니를 통해서 도탄에 빠진 프랑스 위기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재정은 파탄나고 흉년이 거듭되는 가운데 프랑스 궁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으니 목걸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걸이 사건이라는 것은 마리 앙뜨네와트가 오스트리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프랑스 국회에서 미움을 사게 되었다가 루이 16세가 궁지에 몰려있을 때였죠. 이 목걸이 사건이라는 것은 왕과 왕비 측근에서 왕비의 시중을 들고 있던 라모트라는 여인이 왕비 앙뜨네와트가 귀족인
로왕 추기경에게 접근해서 왕비가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부각 모르게 구입하기를 원하니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평소 왕비 자신에게 무엇 하나 부탁받은 일이 없는 터이라 때는 왔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해서 왕비에게 진상하는 영광을 갖게 되는 바람에 목걸이를 라모트에게 구해주었죠. 그러나 그것이 라모트 왕비가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기 원한다고 속여서 대리구매로 하도록 유도한 후 라모트 백작 부인이 중간에 서서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었다는 것은 로왕 추기경이나 앙뜨네와트 왕비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로왕 추기경으로부터는 그동안 앙뜨네와트의 사이가 별로 가깝지 못했다가 좋은 기회가 왔다고 또 이를 간파한 백작 부인은 왕비와 아주 친한 사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로왕 추기경을 속여서 한탕 재미를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기 사건을 들통나게 되는데요. 왕비에게 대신 전달하겠다면서 가로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라몬드 백작 부인이 현금화시키려고 목걸이를 해체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려 팔려다가 수사기관에서 기소되는 바람에 전모가 들통이 나서 앙뜨네와트 왕비의 뜬 소문은 결백이 드러났지만 왕비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미움은 여전했죠. 그러한 진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앙뜨네와트 왕비를 의심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목걸이 사건이 프랑스 역사에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 사건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프랑스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할 때만 되면은 당시 프랑스 귀족들의 사치스럽고 방탕한 운명과 앙숙인 오스트리아가 침공 기미만 보이기만 하면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이용하곤 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앙뜨네와트 왕비는 이렇게 썩어빠진 프랑스 귀족들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앙뜨네와트의 목걸이 사건의 주범인 라모트 백작 부인이 저지른 사건은 왕비와 추기경 사이에 드나들면서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왕비가 빵을 달라고 여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마치 앙뜨네와트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을 퍼뜨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말은 왕비를 위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녀를 모함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알려진 것은 그 유명한 음해였죠. 그렇습니다. 왕비는 물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착하고 착한 세상을 모르는 왕비와 왕실의 부패와 비리를 잘 모르는 것들을 왕비와 왕실의 부패를 부각시키려고 프랑스 혁명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 없는 낭설이었지만은 왕비 사망 후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 유명한 루소도 고백록에 그런 사실을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두고 서울대 주경철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주경철의 유럽인이라는 이야기에서도 이 목걸이 사건과 앙뜨네와트가 사치 부리지도 않았었는데 사치의 화신같이 부각시킨 것을 이 에피소드야말로 역사상 가장 널리 회자되는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설파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당시 프랑스인들이 비난을 퍼부어 희생양으로 애국인 출신인 왕비보다도 더 좋은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역사 기록은 마리 앙뜨네와트가 특별 죄수로서 골통을 싣는 짐승에 실려서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와 콩세르주리 감옥에서 나올 때 그녀는 머리카락이 짧게 깎여 있었으며 두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함부르크 왕가의 인품답게 품위를 중시했던 그녀는 끝까지 반혁명 세력의
힘으로 3일간 받은 신문 내내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앙뜨네 와트는 사형장에 끌려가다가 사형 집행장에 발을 실수로 밟게 되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짓을 아니했어요. 라면서 끝까지 에티켓을 지켰다고 하죠. 앙뜨네 와트. 그녀를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처럼 악녀로 그리고 부르고 있지만은 당시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당시 왕비들은 거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의 능력을 이유로 앙뜨네 와트를 평가한다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왕비로 있었을 때 그 나라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의회 과격 파의 주장대로 그녀는 사치 부린 적도 없고 그녀는 오히려 15살에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시집왔을 때부터 소녀 왕비였던 앙뜨네 와트는 본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에딴 뿌띠 드리아농이라는 별궁에서 실제로 농부처럼 꾸며놓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때 루이 16세가 활을 쏘다가 실수로 농민을 다치게 한 일도 있었는데 그때 그는 농민을 손수 치료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죠. 심지어는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입었던 드레스를 나눠준 일도 있고 그녀의 딸 마리 테레스에게는 사치를 금하는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자유롭게 돌보는 것을 좋아했던 그 여인 마리 앙뜨네 와트로 알려져 있죠. 마리 앙뜨네 와트에 대해서 퍼뜨린 낭설이야말로 후의 악의적인 역사가들과 당시 프랑스 과격파들이 자기들이 앙뜨네 와트를 악마화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음모라는 것이죠. 끝으로 연구에 의하면 앙뜨네 와트는 오스트리아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루이 16세가 하는 일이 에는 애부인들이 갖고 오는 선물도 깨끗이 거절하고 돌려주었다고 하죠. 왜 마리 앙뜨네 와트와 끝까지 많은 오역에서도 잘 견디고 품이 있는 태도로 살아온 그녀를 3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를 걸핏하면은 들춰내어서 사치의 화신처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프랑스 의회 과격파의 상징인 로베스피에르처럼 심한 정치꾼들이 아직까지도 이 땅에 있는 것인지 정말로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